안녕하세요. 혼장마을 2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오미나가 만난 대한민국 교육 리더 오미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심을 담은 질 좋은 강의로 승부하는 이은재 어학원의 이은재 대표님을 만나 학원 운영의 중점 사항과 학생 그리고 강사 관리 노하우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재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정상어학원에서 근무하실 때 허영석 원장님을 멘토로 삼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허영석 원장님께 학원 운영에 대한 어떤 것을 많이 배우셨나요? 일단은 강사의 입장으로 보면 네. 용서를 잘했다라고 해야 되나? 강사에게 용서를 잘했다.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용서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됐어 이번에 지나갈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학원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랬다라는 거. 그럼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생각한 바를 이제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걸 실천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100이면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해요. 실천을 하시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실패를 할 거다, 성공을 할 거다라는 거는 제껴두고 일단 한다는 거죠. 근데 안 하면 사실은 발전이 없는 건데 하면은 사소한 실패야 많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성공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일단 놔두고 내가 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내가 하고 싶은 교육에 관한 일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껴보니까 참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헤어져서 따로 일을 한 지가 거의 이제 19년째,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제 순간순간에, 그냥 반이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이 계속 해왔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그냥 반은 이 순간에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럼 거기다 내 생각을 조금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꾸준하게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마음속에서는.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항상 그냥 반은 그냥 내가 이제 가끔 전화를 하면 대장님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대표님이나 원장님이나 형님이나 이런 말 하지 않고 대장님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는 거고 자주 못 만나고 어쩌면은 이제 앞으로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든 제일 큰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죠. 이은재 어학원 입학시험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1점만 모자라도 떨어뜨린다는 그 이은재 어학원 입학시험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원 운영을 할 때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점 부족한데 떨어뜨리는 원칙? 안 그래도 학부모님들한테 엄청 욕먹어요. 그럴 것 같아요. 또 나 스스로도 얼마나 들어보고 싶겠어요. 나한테도 내가 욕을 해. 왜 욕하는지는 아시죠? 왜 욕할까요? 학생이 많아지면 좋은데 넌 뭐 하는 자식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먹는데 한 명이 부족한데.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그 대치동에서 이제 그 강사를 갖다가 한 학원에서 10년 가까이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이유는 이제 원래 있던 학원에 누가 되기가 싫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도와달라는 핑계를 이제 받아서 내가 이제 그만두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로 넘어온 건데. 여기가 송파가 첫 번째 이은재 어학원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이 정도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애들만 받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서, 했는데, 욕심을 크게 안 부렸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때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원이 좀 커져서,
이제 강사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팀으로 같이 하게 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조직의 힘이라는 거랑 또는 조직의 이제 그 능력 정도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속속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학생들을 받아서 요런 훈련 과정을 겪고 요렇게 격려하고 요렇게 관리하면 요 정도 성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게 이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 하고는 요 정도 애들을 요렇게 발전시키는 것 정도는 가능한데 이 이외의 애들은 거의 불가능하구나 또는 거짓말이구나, 심하게는 사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원래 19년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 때 학생들이 이렇게 막 시험 치러 오잖아요.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올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매일 시험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11월 달까지 통계를 보니까 4,995명 시험 보러 왔어요. 12월 달까지 합하면 한 5,000, 한 7, 800, 많으면 6,0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해에 한 7, 800명 정도 들어왔다가 뭐 그냥 6, 700명 그만두고 뭐 그러는데,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애들만 받아서 책임을 질게. 근데 그 책임을 질게라는 것도 잘 안 돼요. 그게 다시 말해서 요 정도 성적이 되는 애를 받아서, 요 정도 의도가 있는 애를 받아서 요 정도는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강사들을 통해서 가고 직원들을 통해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발현 자체가 그닥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건 거짓말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양심을 지키자 그랬다가,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뭘 해보자 그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냥 그렇게 19년이 간 거예요. 레벨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애가 시험을 쳤을 때 어느 레벨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월에 한 번씩 시험을 치거든요. 시험을 친 학생들의 시험지를 또 이렇게 좀 석바꾸어서 뭐 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시험 문제를 웬만하면 제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 달 신입생들 레벨 테스트에 써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라는 정도고, 근데 이제 1점이라도 모자라면은 이제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학생을 받았을 때 일정 수준이 안 되면 안 받는다라는 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분명히 뭐 한계는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보다도 욕을 더 먹죠. 뭐 이런 학원이 다 있어,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막 학원을 조그맣게 운영을 할 때는 그 엘리베이터를 막 걷어차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근데 속이 많이 따갑죠. 푸는데 원래는 한 1시간 반 정도인데 입학 테스트를 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간이 아마 되게 지옥 같을 텐데, 근데 또 사실은 어쩔 수가 없고. 집합에서 2시간 동안 보면 정말.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게 딱 야멸차게 안 된다. 반에 배치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시험을 봐서 중간중간에 성적이 안 나오면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나요? 여기 학원 다니는 재원생들이. 네. 계속 열심히 공부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칭찬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들한테는 욕을 먹죠. 예. 원장님께서 영어는 중3 때 끝내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일찍 끝나면 더 좋죠. 그쵸. 특별하게 그때 그 전에 빨리 좀 끝나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말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일찍 끝나야죠. 왜냐하면은 모국어를 습득하는데 보통 8 내지 10세면은 그게 이제 모국어가 완벽하게 습득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이제 학습이라고 부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습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습득하면 참 그저 주스면 참 그쵸.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사정상 잘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건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원어민처럼은 안 돼요. 네, 뭐 된다고들 막 이렇게 뭐 무슨,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 상황에서 학원업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시험 때문에, 영어 시험 때문에 네 미래를 망치지는 말아라. 다시 말해 이렇게 미래를 망쳐지는 건 아니지만 네가 가질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뺏기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또 이제 이 영어라는 것은 말이고 사실은 학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미리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뇌 수준이라는 거라든지 뭐 의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약해도 많이 접촉하면 일단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수학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야 어쩌면 또 이제 머리가 좀 더 커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영어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영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야 되는 시간이 엄청나요. 그쵸. 뭐 예컨대 뭐 단어를 외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해서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는 빨리 끝내놓고. 그 중3 때 영어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안 됐다. 다시 말해서 그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대학 입시 수준이 마련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연고대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가 잘 될까?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어를 갖다가 이제 보험 삼아 또 복습을 하죠. 아마 대충 그런 전략이 돼야. 적어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예. 끝내놔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나 과학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 수준이 아니라 그 멀리까지도 본인이 경험을 하고 대학을 가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강사진은 항상 최고 수준으로 또 수강료는 적정 수준으로 학생 관리 시스템은 타이트하게 이 세 가지가 이은재 어학원의 원칙이잖아요. 그쵸? 딱히. 네, 이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꾸준하게 지키고 계시고 있나요? 이제 그러니까 강사는 최고 수준으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수준이 왔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또 강사가 최고 수준이 오면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성 부른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하죠. 뭐 예컨대 보통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산전수전 겪은 사람을 데려와서는 막 씻어서 또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 2달 정도나 2달 반 정도 동안 제가 이제 앉혀서 이제 가르쳐요. 예컨대 문법이면 문법책 한 권을 통째로다가 이건 이렇게 가르치고 네가 모르는 거는 이거고 이게 원래 원리가 어떤 거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독해든 듣기든 이제 수업을 갖다 직접 시켜서 이런 거 고치고 저런 거 고치고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는 2달 반 동안 이제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왔던 상태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로 돼서 이 정도면 내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뭐 어찌 보면 상품이니까 내놓으면 이제 그러면은 관리를 절대로 안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2달 반 동안 씨름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가르치겠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간섭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대치동에서 강의를 할 때 허영수 대장이 이렇게 가끔 이제 속된 말로 우리가 봤을 때 얼쩡대. 그러면 이제 맞아요, 원장님들이. 내가 그러죠. 왜 자꾸 오시는데요? 우리 알아서 하거든요. 오시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소리를 들었는데 저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아이고 그냥 가자.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나 봐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끄집어내서 악사를 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속만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우는 우리 능력 하에서는 최고로 해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 거고, 수강료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서비스가 어쩌면은 한 5만 원 정도를 받는 게 적정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27, 8만 원 받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만 올리면 그게 어디야? 근데 이제 그냥 그것도 꾸준하게 안 하죠. 네. 학생 관리는 어떻게 타이트하게 하시나요? 생각보다도 타이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애가 못 견딜 정도로 하게 되면 네.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애가 맞아요. 룰루랄라 할 정도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는 약간 빡세다라는 정도인데 학생들은 무지하게 빡세다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학부모일수록 이렇게 더 빡세게 해달라, 더 많이 해달라, 더 박살내달라 그러는 건데, 이제 공부를 갖다가 좀 못하는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 학부모일수록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그만둬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역설적이죠. 원래는 엄마나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센 관리를 원하는 건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애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더 느슨하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키우다 보면 계속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능력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집안 분위기, 또는 엄마 아버지의 이제 그 공부에 대한 그 마음적 태도, 그런 것이 어쩌면은 학원의 관리를 결정하는 이제 큰 요소죠. 그냥 관리를 타이트하게 한다라기보다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정말 타이트한 관리는 없는 거죠. 어쩌면은. 그러니까 애가 이제 가장 타이트한 관리는 애가 마음속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거, 그게 가장 타이트한 관리인데, 그게 뭐 되나? 나도 맨날 놀았는데. 그리고 강사 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강사 채용할 때 대표님이 이런 강사는 안 돼. 이력서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강사를 뽑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버려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력을 봤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또 내가 사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갖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안 뽑죠. 그러니까 학생은 있으나 강사가 없으면은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또 이제 강사를 못 뽑고 있다라고 이제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강사를 어떤 사람 뽑냐면 아까 말했듯이 한 10년 정도, 나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데, 좀 젊은 사람이면 뭔가 좀 이제 재능이 반짝반짝한다, 이런 사람이라야 되고, 10년 정도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험치는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의도해서 고쳐서 써먹을 수 있을까를 봐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전문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데 희열을 느끼느냐, 또는 적어도 재밌냐,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갖다 좀 잘하니까 애들이나 가르칠까? 이딴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1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서 그걸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근데 그걸 캐치를 해내려고 목소리나 동작이나 눈빛이나 설명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느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느낌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럼 할 수 없이 뭐 운이 나쁜 거지, 안 되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를 나름대로 이제 가리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전문가다라고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봤을 때 전문가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전문가처럼 말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실제로 풀어내고 있냐, 아니면은 그 1시간 수업을 통해서
그 풀어낼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근데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뽑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뭐 노하우나 지식을 갖다가 쏟아부어요. 숙제를 내주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헤매게 하고 이제 이렇게 손바닥 때리고 자기 스스로 꿀밥 먹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너는 어떠냐? 네 생각은 그러냐? 이런 토론을 계속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수업에 들어가요. 네. 글쎄요. 강사를 채용하는 기준? 글쎄, 전문가여야 된다. 근데 그 전문가라는 것이 이제 진정성을 통해서 발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전략화되어서 애들한테 가야 된다. 그걸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면 뽑죠. 예, 예.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의 방향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나라 교육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교육을 하는, 사교육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사교육이라는 것이 제일 성행했을 때가 고려시대예요. 그때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논밭을 다 팔아서 자식 교육에 이제 돈을 쓰고, 난리도 아니었고, 우리가 개발시대 때도 다 논 팔고 소 팔고 이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 과외비가 아니라 그냥 교육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고,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한 20년 전에도 학원비가 보통 한 달에 한 20만 원 들었었어요. 2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게 30만 원이 안 넘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이제 얼마만한 이제 그 사회 폐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회 폐단은 둘째치고라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 누가 버느냐 하면은 경쟁에서 이기는 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에서 이길 만한 놈을 누가 만들 거냐? 그 교육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통한 교육이 아니면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또 학교, 이제 공교육에서 말하는 그냥 경쟁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진짜 나라를 말아먹는 수작이고, 어쩌면은 이게 이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도 이제 공교육에서는 잘 못 해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교에서 1등이란 꼴찌까지 한 교실에 넣고다가 공부를 시킨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기예요. 예.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 있는 일정 학생들만 가르치게 해도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다 때려놓고 한다?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는 적정한 수준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레벨별의 어떤 경쟁 교육인 건데, 그러면 이제 더 크게 생각하면은 학교도 그래야 돼요. 앞으로도. 학교도 영재들이 모이는 학교, 천재가 모이는 학교, 수재가 모이는 학교, 범죄가 모이는 학교,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서, 근데 그걸 갖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귀족 학교다. 그럼 국가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국가에서. 그쵸. 국가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면은 공교육이 좋아지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교육 당국자들도 그렇고, 이 교육감들도 그렇고, 그냥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교육감이 된, 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또 이제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야. 교육부 장관이 되려고 교육부 장관이 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개선시키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대한 꿈도 없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시키는 사람도 뭘 시켜야 될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는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특목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만들자는 게 아니라,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누가 공부를 해? 지도 안 하면서. 그치, 경쟁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경쟁을 말살시키는 것은, 정말로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컨대 이제 그 경쟁이 극심할 때,
특목고에 갈 애들이 보통 그 탭스가 850점은 네. 됐었어요. 대부분 다. 근데 지금은요, 500점, 550점 그렇게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사교육비가 줄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애 개인, 그 개인은 역량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나중에 지금. 이 안에서의 일자리도 잘 없을 텐데, 그럼 어디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뭐 내가 뭘 그런 걸 얘기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단지 이제 친한 후배다라고 하면 네. 해줄 말은 네. 이런 거죠. 해줄 말이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오를 주면 오를 받겠지, 네. 또는 오를 주면 오가 오던데,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적어도 10 정도를 주면 일이 올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일을 해나가는 스스로도 안 슬프고 또 일을 갖다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이제 추진력이 생기는 건데, 실망하지 않고. 예. 먼저 일단 주는 거죠. 주고 난 다음에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떡하냐?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되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답이 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강사분들한테는 본인이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일이 나한테 맞는지, 또는 가르치고 싶은지,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돼서 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이제 밀도 있게 계획을 짜서 정말로 애한테 절절하게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해서 강의를 했으면, 그러면은 멀리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저는 와닿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인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학원생님도 많이들 계시는데, 많이 주고 또 다시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도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학원 운영에 대한 또 학생 관리 이런 노하우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